경정을 좀 더 쉽게. 안녕하세요. 보트클래스입니다. 2026년 2월 18일 8회차 수요 경주 분석 방송입니다. 이제 구정인데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뭐 새해이기 때문에, 구정이기 때문에 먼저 새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6년 고객 여러분들 모두 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어지셔서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정인데도 불구하고 지정훈련은 펼쳐졌고, 이제 그리고 내일 모레 18일 19일 날 경주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지정훈련이 이제 선수들이 평소에는 이제 9시에 입소를 해서 뭐 보트를 배정받고 지정훈련이 1차, 2차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명절 당일이기 때문에 지정훈련이 1차만 이루어졌습니다. 1차만 이루어졌고, 그리고 스타트 훈련도 두 번만, 인코스, 아웃코스 한 번씩만 지정 연습을 하고 확정 타임을 찍었기 때문에 내일 수요 경주 당일날 펼쳐지는 오전 지정 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보트 클래스도 오늘 뭐 분석 방송은 하지만 모터 기력이 내일 또 어떻게 변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정이지만 새해 첫 출발처럼 오늘 경주도 스타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 연휴 좀 분석답게 데이터와 흐름을 좀 정확히 짚어서 고객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트클래스 현장에서 인사드릴 경주, 상경주, 8경주, 9경주, 12경주, 4개 경주입니다. 1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경주는 우선은 3명의 선수를 우선 먼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1코스에 있는 김윤현 선수, 그리고 2코스에 있는 안지민 선수, 그리고 5코스에 있는 박종덕 선수, 이 3파전 경주로 우선은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안지민 선수가 얼마나 잘 찔릴 수 있느냐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윤현 선수보다 평균 스타트가 느린 안지민 선수가 과연 찔러서 내선을 잡았을 때 김효연 선수가 임 빠지기가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1, 2, 5주권으로 끝날 확률이 그래도 가장 확률이 좀 높은 게임이다. 자, 한 명의 좀 뭐 복병이라면 사코스에 있는 신동길 선수인 것 같아요. 지난 회차 복귀했을 때는 오랜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훈련 때 모습도 봤을 때 뭐 스타트 감은 괜찮았지만 그래도 이게 경주력 회복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부지리성이긴 하지만 두 번 다 어쨌든 뭐 2착, 3착 한 번 입상을 하는 그런 복귀 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박종덕 선수를 다시 한번 막을 수 있다면, 박종덕 선수를 못 막으면 그냥 1, 2, 5 주권으로 끝날 확률이 끝난 게임이지만 끝날 확률이 높은 게임이지만, 만약에 막힌다면 박종덕 선수가 신동길 선수에게 좀 뭐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1, 2, 5 주권 먼저 관심 갖고 있고, 그리고 1, 2, 4 주권에 대해서도 우선 환수 체크는 좀 필요한 1경주 관심권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2경주는 1번, 3번의 우승 다툼입니다. 1코스에 있는 배혜민 선수와 3코스에 있는 김민 선수의 이제 우승 다툼인데, 이동 선수의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 이동 선수도 지금 후반기 상반기에 첫 출전이죠. 12월 25일이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두 달 남짓 이제 돼가는데, 오랜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김민주 선수를 못 막아낸다면, 그리고 확정 타임도 지금 6초 7위에 6초 64다. 그리고 모터 액면가도 김민주 선수가 이동 선수보다 조금 더 좋다라는 가정하에는 김민주 선수를 막아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배민 선수가 자력으로 이 임 빠지기를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근데 이 배민 선수도 임 빠지기 1코스에 좀 강점을 보이는 선수지만 급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급할 수밖에 없겠죠. 김민주 선수가 달려들 텐데 휘감키지 않으려면 급할 수밖에 없다. 그럼 김민주 선수가 놓고 휘감아 찌르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일 놓고 가는 주권에 관심을 갖고 있고, 외곽에 6코스에 있는 박진서 선수를 저는 3착의 최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김보경 선수의 확정 타임이 6초 7일로 괜찮지만, 김보경 선수는 여기선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더블 플라잉 코스입니다. 올해 지금,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 이제 후반기에 이제 더블 플라잉 코스가 이 4코스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스타트 무리수를 띄울 수 있을까? 스타트만 된다면이야 뭐 6번, 5번을 다 막는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평균 스타트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은 선수입니다. 음, 그래서 6번의 선회력이 박진 선수가 1순위지만 4번, 5번 중에서는 그래도 더블 플라잉 코스인 김보경 선수가 뭐 스타트만 조금 나온다면 확정 타임 자체 그리고 모터 액면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우선은 316 주권 먼저 관심 갖고 있고 4코스에 있는 김보경 선수까지만 좀 한 수 체크가 필요한 이경주입니다. 네, 상경주는 현장에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확정 타임은 4코스에 있는 기강수 선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6조 58, 전체 1위입니다. 우선 한 번밖에 이제 그 확정 타임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제 내일 오전 지정 훈련까지는 우선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탑승자를 봤을 때 이게 이 정도까지 잘 나오는 모터인가? 뭐 이진우 선수 때 좀 잘 나갔고 김은지 선수가 인 빠지기 우승을 한번 했던 모터긴 한데 한번 조금은 내일 오전까지는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옆에 바로 박웅희 선수가 있잖아요. 박웅희 선수의 액면가 물론 좋은 모터는 아닙니다. 좋은 모터는 아니지만 박웅희 선수는 분명히 내일 정비력을 동원해서 이 확정 타임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우선 4번의 이 확정 타임대로 간다면 우선 4번이 감고 5번이 휘가마 찌르기 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호냐 5사냐를 우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코스에 있는 조승민 선수와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강인희 선수. 민영건 선수는 지난 회차의 경주력을 봤을 때는 조금은 한 번은 더 그냥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사냐 4호냐를 우선 축을 정하고 인코스의 2명 1번, 2번 쪽으로 압축을 하는 사경주입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오경주는 이제 축구 제끼가 조금 있어 보여요. 이거 뭔 소리냐? 이 코스에 있는 홍기철 선수가 있는데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홍기철 선수도 이희동 선수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첫 출전입니다. 그리고 부상 복귀전이에요. 부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번 좀 홍기철 선수도 거의 두 달이 넘었는데 과연 희강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한준희 선수가 워낙 소개항주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마침 때마침 이주영 선수가 확정 타임이 잘 나오는데 이주영 선수도 희강기형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홍기철 선수가 돌아가고 이주영 선수가 찌르고 전정환 선수 찌르기 대결. 이 대결이 펼쳐지지 않겠냐인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홍기철 선수의 경주력이 어느 정도냐를 판가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랜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이 희광기가 많이 벌어지는 선회가 많이 벌어진다면 찌르기 선수 특히 4코스에는 이주영 선수한테 당할 확률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3번의 전정환 선수보다. 전정환 선수는 약간 흐르는 찌르기이기 때문에 4번, 2번의 우승 다툼이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번, 4번이냐, 4번, 2번이냐는 저는 내일 현장에서 좀 한번 홍기철 선수의 컨디션을 보고 우선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 오랜만에 권명호 선수가 확정 타임이 괜찮게 찍혔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 경주에 조금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권명호 선수가 주선 보류 당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상반기에 모터가 좋은 모터를 한 번도 배정 받은 적이 없어요. 다 소개항주가 꼴찌였습니다. 전체 꼴찌. 72명 선수 중에 항상 꼴찌를 하는 게 권명호 선수였는데 요번에 모터 액면가는 어쨌든 확정 타임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한 명의 이 2번, 4번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거는 저는 5코스에 있는 권명호 선수를 한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번, 4번, 5번 쪽으로 먼저 관심 갖고 있고 3번, 6번 중에서는 우선 전정환 선수 위치가 좋기 때문에 2번이 휘감기라는 전제 조건 하에는 3번의 위치도 흐르는 찌르기라고 해도 무시는 못하기 때문에 우선 2, 4, 5, 2, 4, 3주권으로 우선 관심을 갖고 있는 오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6경주는 1번, 3번의 우승 다툼 저는 그러기에는 최인원 선수가 찔러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1번 박정호 선수의 우승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승 확률이 좀 더 높다. 모터는 이제 뭐 6초 75, 6초 67, 3번의 최인원 선수가 좀 더 뻗는 느낌인데 박정호 선수의 1코스를 잘 보시면 승률 자체가 61%나 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본인을 감는 선수가 없다. 본인을 감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이 박정원 선수의 임 빠지기는 상당히 천천히 빠집니다. 전형적인 여자 선수들의 임 빠지기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최인원 선수가 찔러서 역전하기는 상당히 템포가 한 테포는 적어도 죽을 수 있다. 그래서 1-3 놓고 가는 그림에 외곽에서 모터발로 올라올 수 있는 서희 선수. 그래서 1-3 주권 먼저 관심 갖고 있고, 한 명의 이제 위치 좋은 이 코스에 있는 송문성 선수 기습이 나온다면 최인원 선수를 막아설 수 있다면 3차 복병은 될 수 있다. 그래서 1-3 주권 그리고 1-2 놓고 3-5 주권에 우선 관심 갖고 있는 육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자, 1코스에 있는 김지현 선수가 지난 회차 참 선회가 안 돼서 문제였습니다. 화요일 날은 확정 타임이 찍히지 않아서 문제였고, 수요일, 목요일은 확정 타임은 찍혔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김지현 선수의 선회력이 안 나오면서 계속 후미주행을 하면서 밀렸습니다. 요번 회차는 틀리다고 봐요. 요번 회차의 임 빠지기는 모터 액면가 자체도 우선은 괜찮은 모터이고, 보트도 괜찮은 보트이고, 그렇다면 김지현 선수의 임 빠지기 다음에 유혜경 선수의 찌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히가마 찌르기겠죠. 최진혁 선수는 눌러놓고 히가마 찌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번, 3번의 우승 다툼에서는 그래도 1번의 김지현 선수를 좀 더 우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4번, 5번. 여기는 좀 동등하게 볼 생각이에요. 스타트는 박준호 선수도 김도희 선수한테는 밀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김도희 선수가 감으로 가면은 박준호 선수도 같이 돌릴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붙어 돌고 찌르기 대결인 것 같아요. 1-3 놓고 4번, 5번의 3짝 대결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7경주입니다. 네, 8경주, 9경주는 좀 현장에서 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상코스에 있는 정민수 선수가 1번 김태균 선수를 감으로 들어갈 거냐. 감는다면 저는 이거 1번, 3번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외곽에서 4번, 6번 쪽에서 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민수 선수의 전개가 휘감기라면. 근데 만약에 찔러서 간다. 찔러서 간다면 저는 김태규 선수가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봐요. 1-3이냐 3-1이냐에서는 1-3입니다. 찔러서 가는 전개 1-3 놓고 6번, 4번 쪽으로 먼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3번 정민 선수가 확정 타임이 지금처럼 김태규 선수가 좀 괜찮게 나온다. 0.10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럼 저는 올해 1번, 3번의 충돌 가능성으로 역상을 한번 좀 노려볼 것 같습니다. 역상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김태균 선수도 레버 안 놓습니다. 임 빠지기 할 때. 본이 감으로 가면 레버 안 놓거든요. 그럼 이제 외곽에서 6번, 4번 중에 찔른 선수가 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우선은 내일 소개항주가 어느 정도 차이 있는지는 판단을 하겠지만 우선은 1-3 놓고 4번, 6번 쪽으로 10경주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1경주의 축은 1번, 6번의 우승 다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한종석 선수와 김민주 선수의 우승 다툼. 외곽에서 김민주 선수를 최외곽 6코스임에도 불구하고 4번, 5번이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모터 액면가는 5코스에 있는 박준현 선수가 6번의 김민주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외곽에서는 대항할 수 있는 선수가 될 텐데 지금 확정 타임 6조 83이다. 그렇다면 김민주 선수를 우선 못 막는다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리고 신동길 선수 있고 이태희 선수 또 확정 타임 안 찍힙니다. 온라인 OST가 없기 때문에 이태희 선수의 모터 직선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판가름이 안 돼요. 이 온라인 OST가 있다면 온라인 확정 타임이 있다면 이태희 선수가 소개항주가 안 나오더라도 괜찮을 텐데 이게 지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이태희 선수는 좀 현장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우선 그래서 16 놓고 가는 그림을 저는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가 그래도 한종 선수가 좀 더 유리하다. 뭐 물론 6일 나올 수 있습니다. 6일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오늘의 내용은 그래도 코스 이점이 분명히 있는 한종석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16 놓고 2번, 3번 쪽으로 우선 압축하는 11경주입니다. 자, 13경주입니다. 13경주의 축은 이게 지금 박진서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주영 선수의 축이냐 아니면 이주영 선수가 어설프게 감으로 가다가 주우석 선수한테 역전이 당할 거냐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은 있습니다. 자, 1경주하고 좀 맥락은 비슷한데요. 3파전 경주라고 봐요. 1, 2, 5, 3파전 경주라고 보는데 이현주 선수보다 그리고 조승민 선수보다
이 세 명의 선수로 끝날 확률이 높은 게임인데 다른 복병이 없냐는 거죠. 결국은 이 셋으로 끝나려면 결국은 1번이 임 빠지고 2번이 찌르고 3번이 휴가만 5번이 휴가만 찌르기라면 2로 주권으로 저는 우선은 끝날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여기서는 이주영 선수가 찔러서 이길 확률이 높다. 왜냐면 박진 선수 선회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1호냐 1-2호냐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주영 선수가 1번을 감으러 간다? 그럼 이제 5번 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3파전 경주지만 축을 조금 정하기는 좀 또 애매한.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세 개의 그 판을 놓고 뒤집기로 정답을 맞춰야 되는 뭔가의 그런 경주인 것 같아요. 13경주지만 뭐 배당은 삼복승은 뭐 최저 배당이 될 거고. 예. 우선 1-2호, 2-1호 쪽으로 우선 먼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4경주입니다. 이번에 김한석 선수의 희강기가 나올 확률이 높죠. 자, 그렇다면 이제 외곽에서 3번, 4번, 5번, 6번 중에서 후착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후착이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김미연 선수가 모터가 좋든지 아니면 5코스에 있는 윤동호 선수가 모터가 액면가가 괜찮아서 소개항주 확정 타임까지 잘 나온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불안한 두 명의 선수가 확정 타임이 김한석 선수 다음으로 좋다는 거예요. 2426.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미가 안 땡깁니다. 아마 최저 배당이 될 것 같은데 거기다 뭐 이제 4번, 6번 못 믿으면 5번 윤동호 선수도 팔리겠죠. 음, 거기다 이제 코스 이점 있다고 김미연 선수도 조금 팔릴 거고 그리고 1코스만큼은 그래도 어, 사면대율 61%의 사면대율을 갖고 있는 송효범 선수도 팔릴 겁니다. 근데 24, 26이 안 땡겨요. 그렇다고 21, 23, 25를 가기에는 분명히 또 어느 선수가 4번, 6번한테 눌리는 순간 끝나는데 그래서 참 먹을 거 없는데 복잡한 경주입니다. 축은 정해져 있는데 후착이 누군지를 모른다. 4번, 6번 모터로는 4번, 6번인데 믿을 수가 없다. 굳이 이런 경주를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배터의 입장이라면 이 경주는 그냥 패스입니다. 15경주 더 분석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그래도 저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사놓고 가는 그림을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명지 선수의 이제 붙어돌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번에 희강기에 4번에 붙어돌기. 그럼 이제 5번, 6번의 3착 대결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은 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땡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14경주는 먹을 건 없는데 후착이 누군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14경주입니다. 자, 15경주입니다. 15경주는 확정 타임은 1번, 3번이잖아요. 이동주 선수가 조금 밀리는데 저는 이 그림이 나와도 저는 이동주 선수 축으로 갈 생각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경섭 선수도 찌르기 공간이 없으면 압박을 가하면서 돌려고 할 거예요. 그럼 고정환 선수도 1코스만큼 스타트 되죠. 1번, 3번이 동선이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동주 선수는 그냥 찌르면 된다. 네. 3번이 조금 눌리더라도 턴마크에서 3번이 돌리는 순간 2번이 찔러서 내선 잡아서 축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1번, 3번이 저는 오히려 불안한 인기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어떻게 이 1, 2, 3 MBC 주권이 어떻게 팔릴지는 제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정 타임 때문에 1번 고정환 선수의 축 1, 3, 1, 2 그리고 이제 3차권에는 6번의 김지현 선수가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축이 1코스에 있는 고정환 선수도 3번의 압박으로 인해서 저는 좀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번 놓고 가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2일 놓고 3번, 6번 쪽으로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15경주입니다. 자, 16경주입니다. 이번에 박웅인 선수가 찔러서 갈까 감아서 갈까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이 확정 타임만 보면 감아서 가는 게 맞습니다. 감아서 가는 게 맞는데 박웅인 선수가 외곽에서 이제 홍기철 선수가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하면서 들어올 수 있냐예요.
장영태 선수는 저는 이거는 이제 8경주는 저희가 현장 추천 경주로 뺐기 때문에 좀 그 8경주에 설명을 못 드렸지만 장영태 선수는 분명히 선수협회장으로 1년의 공백기가 있고 거의 1년이죠. 5월 그러니까 한 7, 8개월 공백기를 극복하는 데까지 저는 시간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반칙 경고 그래도 선수협회장인데 선수협회장이 선수를 대표하는 선수인데 반칙하면서 막 플라잉하면서 한 번 플라잉 했잖아요. 그럼 무리한 경주를 안 하는 그런 선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외곽에서는 5번의 홍기철 선수를 그냥 3착 이내에는 안 빠질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감아서 가더라도 이어놓고 가는 그림에 1번 뭐 장윤태 선수의 그래도 뭐 늦은 스타트로 인한 뭐 어쨌든 승부를 할 수는 있으니까 6번 쪽으로 압축은 하지만 만약 2번이 찔러서 갈 경우에 그럼 2위로 단방성의 경주가 될 확률도 높지 않느냐. 박윤 선수도 무리하게 그렇게 휘감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경주를 봤을 때. 공기철 선수는 5경주 때 이 코스 탈 때 경주력은 한번 보시고 모터도 잘 나가고 경주력 전혀 문제 없네. 그러면 이어놓고 그냥 1번, 6번이죠. 근데 만약에 박웅인 선수가 뭐 홍기철 선수가 좀 별로다. 그럼 2로 주권으로 우선 좀 끝날 확률이 높은 게임이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16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17경주입니다. 역시 이 코스에는 기광수 선수의 내일 확정 타임 소개 확률을 봐야겠죠. 1코스에는 이재학 선수를 감아서 갈 수 있느냐. 이재학 선수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7번 타서 3연대율 96%입니다. 한 번 빠졌습니다. 3착 이내 1코스에. 감키더라도 사는 게 이재학 선수고 기습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재학 선수예요. 근데 확정 타임이 6초 58, 6초 78까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일 놓고 가야죠. 근데 이재학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이 좀 더 빨라지고 기강서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이 조금 늦어져서 두 선수의 갭이 두 선수의 차이가 소개항주 차이가 0.05 이내로 떨어진다? 그럼 저는 1, 2 놓고 갈 것 같아요. 2일이냐 1, 2냐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외곽에서는 5번에 우선 전정환 선수 우선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국훈 선수 2번이 정계가 희강기가 나오고 1번이 짧게 주저앉아 있고 3번에 찌르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MBC 주권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 4, 1, 2, 3번, 5번 쪽으로 우선 관심을 갖고 있는 마지막 1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구정주간에 펼쳐지는 8회차 경주입니다. 어쨌든 훈련이 1차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트 연습도 2인 아웃 2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훈련량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일 오전 지정 훈련도 저도 좀 유심히 잘 봐서 현장에서 어쨌든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